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 애미의 그 딸 아니겠어? 그 순간 김선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예비 사돈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였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철저히 짓밟았던 그 박미정의 입에서 말이죠. 선아의 손이 와인잔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잔을 미정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치솟았어요. 하지만 딸 지민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인생이 걸린 자리였어요. 선아의 가슴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참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이 모욕을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완벽해 보였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과연 선아는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구독자님들과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지민이의 상견례 날이었어요. 41살의 늦둥이로 낳은 딸이 이제 27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니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손으로 볼을 가볍게 두드리며 혈색을 돌리려 했지만 58살의 피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상대방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수는 어젯밤에도 걱정 마,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훌륭한데라며 격려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왼쪽에는 태수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20년 넘게 입어온 네이비 정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 옷이 분명 더 좋아 보일 텐데도 손이 자꾸 익숙한 옷으로 향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민이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나와 똑같은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지민아, 엄마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지민이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립스틱을 고르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오래된 분홍빛 립스틱이 눈에 띄었거든요. 20년도 더 된 것 같았는데 왜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지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너를 낳기 전에 샀던 것 같은데. 말을 흐리며 립스틱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색깔이 많이 바랬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새로 산 코랄 핑크 립스틱과 비교해보니 색감이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새 립스틱을 선택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지민아, 엄마 머리 좀 봐줄래? 네, 앉아 계세요. 지민이 빗을 들고 내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길이 부드러워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 아침 8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결국 태수가 사준 베이지 정장을 선택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평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58살의 김선아, 재혼한 여자, 늦둥이 딸을 둔 엄마. 이런 내가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태수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남편의 따뜻한 손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로수, 신호등까지도 말이에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괜찮죠? 지민이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뭘 걱정하겠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근두근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과연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식당 앞에 도착하니 태수가 먼저 택시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지민이는 제 옆에서 가방끈을 고쳐 매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네요. 태수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서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민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바닥에서 촉촉한 땀이 느껴졌어요.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우리가 부족할 게 뭐 있어. 제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태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아야,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 12층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박미정 고객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박미정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어요. 모두 비싼 것들 같았습니다. 카펫도 발에 푹푹 빠질 정도로 두꺼웠어요. 이런 곳에서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개별 룸 앞에 멈춰 섰을 때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 순간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한 꽃향기였는데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방 안에서 중년 여성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한 분이었어요. 진주 목걸이와 브로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 혹시 선아니? 여성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그 박미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미정이요. 미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겨우 입을 열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우연이야. 우리 민재 여친이 내 딸이라니. 미정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만 제게는 그리 반가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미정과의 기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정 옆에 앉아있던 남자분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재 아버지인 오병수 씨였어요. 인상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미정이 계속 저를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품정을 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선아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언제 했지? 재혼이야.
지민이 아빠와는 일찍 헤어졌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고요. 미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우월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말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톤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지민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우리 민재가 지민이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요. 병수 씨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어요. 엄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품격이 중요한 거죠.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딸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의아했습니다. 맞아, 지민아. 품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태수가 딸의 말에 동조했어요.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미정이 웃으면서도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아야, 남편분은 뭘 하세요? 건설회사에 다녀요.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아, 그래요.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던데. 미정의 말에는 어딘가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민이 또 한 번 끼어들었습니다. 딸의 의연한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오늘 일이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메뉴를 고르면서 미정이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품평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요. 선아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그렇게 말랐는데 이제 좀 살이 붙었네. 미정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이 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순간 뜨거워졌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먼저 메뉴를 펼쳐보더니 가격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대요. 좀 비싸긴 하지만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정이 말하면서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비싼 음식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희는 파스타로 할게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 그래. 저희는 스테이크로 할게요. 병수 씨, 당신도 스테이크 좋아하죠? 미정이 남편에게 물었지만 병수 씨는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이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아야, 너 혼자서 지민이를 키웠다고 했지? 힘들었겠다. 응, 좀 힘들긴 했지. 이혼 사유가 뭐였어? 요즘엔 이혼이 흔하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았는데 미정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의 도박과 폭력 때문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 그래. 나는 병수 씨랑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미정이 남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겠다.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미정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었어요. 지민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직장에서 만났어요. 태수 씨가 저희 회사에 출입하는 업체 직원이었거든요. 태수가 대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로맨틱하네. 미정이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는 시큰둥함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주문한 스테이크는 정말 비싸 보였어요. 접시도 화려하고 소스도 여러 종류가 나왔습니다. 반면 저희가 주문한 파스타는 평범해 보였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미정이 스테이크를 보며 감탄했어요. 그러더니 저희 쪽을 힐끗 봤습니다. 파스타도 맛있어 보이네. 심플한 게 때로는 더 좋지. 그 말이 왜 그렇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아들 민재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 말이에요. 민재가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이 워낙 좋아서 교수님이 대학원 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렸어요. 빨리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연봉도 꽤 되고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민이는 회계사 준비하고 있다며? 병수 씨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내년에 시험 볼 예정이에요. 지민이 대답했어요. 좋은 직업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자도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지. 미정이 말했지만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톤이었어요. 지민이는 어려서부터 수학을 정말 잘했어. 제가 딸을 자랑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혼자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지. 혼자서? 학원은 안 다녔어? 미정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우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민이 제 팔을 살짝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없어서 혼자 교실에 앉아있던 제게 미정이 다가와서 했던 말들이 말이에요. 선아야, 너 또 도시락 안 가져왔네. 집에서 안 챙겨줘? 그때도 지금처럼 동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병수 씨가 결혼 준비 일정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고, 민재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잠깐이나마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갑자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기 직전에 보이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선아야,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이 돼.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뭐가 걱정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민재가 워낙 순진해서 말야. 상대방 집안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 미정의 말에 테이블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민재야. 엄마가 하는 말 들어봐. 상견례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미정이 아들을 달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볼을 꽉 쥐었습니다. 태수가 제 다리를 살짝 건드려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미정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선아야, 기분 나빠하지 마. 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근데 너 이혼한 이유가 정말 성격 차이였어? 미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마치 비밀을 캐내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미정아, 그건 개인적인 얘기잖아. 아니야. 이제 우리가 사돈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 서로 솔직해야지. 나는 들었거든. 내 전 남편이 도박하고 술 먹고 난리쳤다는 얘기. 미정의 말에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너 혼자서 지민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민재한테 과연 맞을까 싶어서.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가짜 걱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평소 얌전한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민재야, 엄마 말이 틀렸어?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민이 엄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민이도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 형편도 그렇잖아. 아까 지민이가 학원도 못 다녔다고 했는데 그런 집안과 혼사를 치르는 게 맞나 싶어. 미정아,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너 재혼한 남편도 건설 현장 일한다며? 불안정한 직업이잖아.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언제 일자리 잃을지 모르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미정이 잠깐 멈춰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치 치명타를 날리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윙윙거렸어요. 3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미정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지 선아, 오늘도 도시락 없네. 엄마가 차려주지도 않아? 선아 아빠 술만 먹고 집에서 노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갔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미정의 표정, 목소리 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도 저를 깔보는 태도까지 모든 게 그때와 똑같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나와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미정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리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선아야, 미안해. 나도 너무 흥분했나 봐. 미정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살은 이미 날아가서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게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고 태수는 앞장서서 묵묵히 걸었어요. 민재가 뒤따라오며 몇 번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호텔 입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민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지민을 불렀습니다. 민재 오빠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민재가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가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 안에서도 침묵이 이어졌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미정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너 괜찮니? 엄마가 더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지민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차 한 잔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따뜻한 컵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선아야, 괜찮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엄마,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하지?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미정이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지민아, 그건 너와 민재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엄마, 결혼은 너희가 하는 거잖아. 우리 어른들 문제로 너희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정의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말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이와 민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미정에게 맞서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맞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미정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지민이와 민재가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의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게 뻔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밥과 국, 반찬이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식탁에 앉아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민재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뭘? 정말로 저와 결혼하고 싶은지. 지민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어제 일 때문에 민재 오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확실히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27살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지민아, 민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알긴 하지만 어제 민재 오빠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못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좀 그렇네. 태수도 어젯밤 잠을 설친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민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지민아, 우선 민재와 너의 마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느낌이 있었어요. 아빠, 혹시 뭔가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태수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여보, 괜한 일 벌이지 마. 선아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 온순한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회사에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전 10시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아야,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게 되었어요. 태수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오후에 지민이 회사에서 연락했어요. 엄마, 민재 오빠랑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 오빠가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지민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엄마, 민재 오빠 말로는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해요. 요즘 신경이 많이 예민하시대요. 왜? 잘 모르겠어요. 오빠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미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녁 7시에 태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시간 빨랐어요. 손에는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태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나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어. 여보,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요. 아니야, 선아야. 이미 일은 커진 거야. 내 예비 시어머니가 어제 한 말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 태수가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회사 후배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어. 오늘 그 친구한테 상담받아봤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다니요. 여보, 설마 소송하려는 건 아니죠? 아니야. 소송까지는 생각 안 해. 다만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 태수가 종이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대.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하지만 미정이가 한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이혼했고 전 남편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선아야.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게 문제라는 거야. 태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원칙부터 정하자. 첫째,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둘째, 사실이 아닌 말은 하지 않는다. 셋째,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태수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남편의 신중한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약 상대방이 먼저 선을 넘으면 우리도 합법적으로 대응한다. 합법적으로요? 응.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라고 하더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거야. 태수가 또 다른 종이를 보여주었어요. 내용 증명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어떻게 돼요? 미정이가 사과하면 거기서 끝이고 만약 무시하거나 더 나쁘게 나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 단계요? 민사소송도 있고 형사 고발도 있어.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야. 태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나서줘서 고맙고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여보, 지민이는 뭐라고 할까요? 지민이한테도 얘기해야지.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니까. 그때 지민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엄마, 저 민재 오빠한테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민재 오빠 어머니가 오늘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어떻고 엄마가 이혼했다고 어떻고 그런 얘기를요.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이 사과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이야?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민재 오빠가 너무 화나서 어머니한테 따졌는데 어머니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하셨대요. 이건 정말 선을 넘었네. 태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빠가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들어볼래? 태수가 지민에게도 변호사 상담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지민이는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소문이 더 퍼질 거예요.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내용 증명을 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태수가 결정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 이제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민이가 민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앉아 계세요. 민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지민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결정?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올리기로 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머님, 그래서 더욱 예정대로 하려고요. 저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이는 게 대견했어요. 민재야, 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세요.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요. 민재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걸 보니 놀라웠습니다. 민재 오빠, 정말 괜찮겠어요? 오빠 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아,
나는 너를 선택한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민재가 지민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예요. 잠깐 받고 올게요. 민재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을 보니 격렬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후에 민재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세요. 제가 왜 그 집안과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민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 저는 지민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혼자서라도 결혼하겠다고요. 민재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민을 지키려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민재야, 미안해. 우리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싸우게 되었구나.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저희 문제예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지민이를 만나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요? 네. 어머님 댁에서 느낀 따뜻함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민재의 말에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은 별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 집은 좀 다르거든요. 민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희 집도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도 그렇고 모든 게 체면치레예요. 그래. 네. 어머니는 항상 남들 시선을 의식하세요. 모든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시고요. 민재의 고백에 우리는 모두 조용해졌어요. 미정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민이네 가족 같은 진짜 가족을 꾸리고 싶어요. 민재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지민이 감동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지민아, 나는 너를 선택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야. 저도요, 오빠.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둘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 올릴 거야? 태수가 물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다음 달 15일에 할게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재야, 내 어머니가 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아버지라도 오시면 되고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니? 아버지는 제 편이에요. 어머니한테 너무 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병수 씨는 상식적인 분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민이와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보니까 대견하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보다 더 어른스러워.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태수의 말에 제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굳건하니 우리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이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맞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태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 말이에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자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제 과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졸업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은 꿈이 있었죠. 미정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술을 많이 드셔서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해서 생계를 꾸려가셨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나가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도서관으로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는 반찬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서러웠거든요. 미정은 그런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정하는 척하며 가끔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선아야,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싸줘서 못 먹겠어. 그때는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선아야, 너네 집 정말 가난하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겠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의 굴욕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심했던 건 제 집안 사정을 다른 아이들에게 일일이 알려주는 거였어요. 선아 아빠 또 술 먹고 집에서 난리 났나 봐. 어제 선아 얼굴 보니까 또 울었더라. 선아네 집은 전기세도 못 내서 전기 끊어진 적이 있대. 사실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미정이 원망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동물원의 동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어요. 회계학과를 선택한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어요. 상대방은 제보다 5살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결혼 후에는 달랐어요. 도박에 빠져 있었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임신 8개월 때 가장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다행히 건강했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지민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내가 당한 고생은 시키지 말자.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갓난아기를 업고 법원을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어요. 혼자서 지민이를 키우면서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회계사무소, 중소기업 격리부, 그리고 지금의 회사까지. 야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아이 키우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지민이가 5살 때였을까요? 아이들이 지민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지민아, 너 아빠는 왜 안 와? 그날 지민이가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엄마, 나도 아빠 있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따로 살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지민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수를 만난 건 지민이가 14살 때였어요.
저희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김 대리님, 오늘 많이 바쁘세요? 업무적인 대화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태수는 제 상황을 알고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선아 씨, 혼자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서름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태수와 만난 지 2년 후에 재혼했습니다. 지민이도 태수를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갖게 된 거였죠. 엄마, 이제 우리도 완전한 가족이 된 거야? 지민이가 결혼식 날 제게 물어봤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 폭력, 이혼, 육아, 편견. 그 모든 걸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정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과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이에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네에서는 더 많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뭔가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아야,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회사 선배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 그래서 좀 알아봤거든. 태수가 봉투를 열면서 설명했어요. 병수 씨 회사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 이상하다니요? 선배가 그러는데 병수 씨네 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수상한 일들이 있었대. 계약서 조작이라든가 허위 매출 보고라든가.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태수가 뭔가 큰 일을 벌이려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런 일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선아야, 들어봐. 이게 끝이 아니야. 태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어요. 병수 씨가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신용카드 연체, 대출 연체, 그리고 태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대. 정말이에요? 응.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이 사실은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정이는 모르는 건가요? 글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닐까? 태수의 말에 갑자기 미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불안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알아봐야지.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요? 미정이한테 우리도 할 말이 생기는 거잖아. 태수의 말에 제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맞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오전, 지민이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왜? 무슨 일이야? 민재 오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사라졌다고? 네.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해요. 회사에도 안 나오시고.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태수가 어제 말했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민재는 뭐라고 해? 오빠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겠대요. 오빠 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시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오빠가 아버지 회사에 가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회사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태수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병수 씨가 사라졌다고 해요. 뭐, 정말? 네. 지민이가 방금 연락했어요. 그럼 내가 어제 알아본 게 사실이었나 보네. 태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민재가 지민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민재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상시와 다름없으셨는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상황은 어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어보니 감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재의 말에 우리는 모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하루 종일 전화만 붙들고 계세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하지?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민재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아야, 나야. 응, 미정아. 선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병수가 사라졌어. 회사에도 큰 일이 생겼고. 그래, 민재한테 들었어. 선아야, 나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미정이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미정아, 그건 별개의 일이야. 아니야, 선아야. 내가 남의 집 일에 참견하고 내를 무시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미정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쌓인 원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친구를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어디 있어?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 고마워, 선아야.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 몰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 미정이가 먼저 사과했으니 우리도 생각해봐야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병수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회사에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고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쳐보니 경제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중견 무역업체 대표 행방불명,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병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명을 보니 확실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태수에게 신문을 보여주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날 오전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재 오빠네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대요. 이상한 사람들이? 채권자들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민재는 어디 있어? 회사에서 정리 작업하고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래요. 오후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선아 씨, 들었어요? 지민이 시어머니 될 분 집에 큰일 났다면서요? 네, 들었어요. 세상에, 그럼 지민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선아 씨 맞죠? 저 위층에 사는 박미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김선아 씨네 가족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요? 잘 모르겠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김선아 씨 딸이 결혼 예정이냐고 집안 형편은 어떠냐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미정이었을 거예요. 병수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 집을 조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남의 집안일을 왜 알려드려야 해요? 다행히 박미숙 씨는 상식적인 분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태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미정이가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상견례 때 저한테 한 말들도 미리 준비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미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선아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아, 어디 있어? 집에 있긴 한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와. 문도 못 열고 있어. 민재는? 민재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미정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미정아, 너무 자책하지 마. 선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그건 이제 지난 일이야. 아니야, 선아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사실 병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 미정의 고백에 제가 놀랐어요. 알고 있었다고? 응.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 전화 통화를 몰래 하고 갑자기 출장이 늘어나고. 그럼 왜? 인정하기 싫었어. 우리 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위안을 삼았나 봐. 미정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민이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엄마, 민재 오빠가 큰 결심을 했대요. 무슨 결심? 아버지 회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해요. 빚도 최대한 갚고, 그럼 결혼은? 일단 연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지민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의연해 보였어요. 지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민재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딸의 성숙한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미정을 마주쳤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선아야. 미정이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정아, 괜찮아? 선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만해, 미정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선아야, 부탁이 있어. 뭔데? 민재랑 지민이 결혼 꼭 시켜줘.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아. 미정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미정아,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야. 알아. 하지만 혹시 지민이가 우리 때문에 망설인다면 말려주지 마. 민재는 정말 좋은 아이야. 알았어, 미정아.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겠지. 미정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선아야, 너 마음이 너무 착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는지 벌써 잊었어?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보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태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품격이야. 병수가 실종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저녁에 급하게 집으로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이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설마 집까지 이를 줄은 몰랐습니다. 경매요? 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빚을 못 갚아서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고 밥도 안 드시고 민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겠네.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하세요. 평생 남들한테 잘 사는 척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우시나 봐요. 민재의 말을 들으니 미정의 심정이 이해되었어요. 민재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얼마나 당분간이야? 글쎄, 빚을 다 갚고 어머니가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 3년은 걸릴 것 같아. 3년이라는 말에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7살 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아, 내 마음이 어떤데? 민재 오빠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3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오빠는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되고 저는 오빠 없이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선아야,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미정아, 무슨 소리야? 집도 없어지고 갈 곳도 없고 친척들도 다 피하고 있어.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정아, 너무 절망하지 마. 선아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말해주다니.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선아야, 부탁이 있어. 민재가 지민이랑 헤어지자고 하는 모양인데 말려줄 수 있어?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야. 알아. 하지만 민재가 너무 착해서 지민이한테 피해주기 싫어한다고 해. 정작 민재는 지민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미정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민재와 함께 집에 왔어요. 둘 다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결정? 저희 결혼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기한다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민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민아, 기다리는 건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3년이나 기다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민재야,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태수가 물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지민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완전히 끝내는 거야? 아니요. 서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만약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보고. 두 사람의 결정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태수의 말에 뭔가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집에 전세금이 좀 있잖아요. 응, 왜? 그걸로 미정이 모자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아야, 정말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아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자. 좀 더 생각해보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미정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까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을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쯤 결국 잠을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문득 서랍에 넣어둔 옛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미정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제 표정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그 아래 있던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적은 글이었어요. 오늘 미정이가 또 나를 놀렸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말했다. 너무 창피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언젠가는 미정이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그때까지 참자. 18살 제가 적어놓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다짐이 복수에 대한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건지 헷갈렸어요. 일기장을 넘기다가 또 다른 글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복이 온다고. 미정이도 언젠가는 어려울 때가 올 거야.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 똑같이 무시할까? 아니면 도와줄까? 18살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걸까요? 거실에서 일기를 읽고 있는데 태수가 일어났어요. 선아야, 잠 못 자? 응, 계속 생각이 나서. 미정이 일 때문이지? 태수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보, 저 이상한 사람인가요? 왜? 미정이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도와주고 싶어 하니까요. 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선아야. 그게 바로 너의 장점이야. 원수도 도울 줄 아는 마음 말이야. 하지만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순진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지. 태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미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선아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아, 지금 어디 있어? 고시원에 있어. 어제 짐 정리해서 이사했어. 고시원이라니, 그동안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살던 미정이 고시원까지 가게 됐다니 충격적이었어요. 민재는? 민재는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어젯밤에 울면서 자기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미정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미정아, 민재한테 그런 소리 하게 하면 안 돼.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고생시키고. 미정아, 혹시 내가 도움을 준다면 받아들일 마음은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아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떡해.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답해봐.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선아야. 미정이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난 이미 너한테 빚을 진 것 같아. 더 이상 신세 질 수는 없어. 미정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계산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결정했어요. 뭘? 미정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네. 우리 전세금으로 미정이 모자가 작은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선아야, 그럼 우리는 월세로라도 살면 되죠. 지민이도 곧 직장 구할 테고 우리도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태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 뜻을 따르겠어. 정말이에요? 응. 사실 나도 민재가 불쌍했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부모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날 저녁 지민에게 이야기했어요. 지민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민재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했어.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우리 전세금으로 민재 모자가 새 집을 구하도록 도와줄 거야. 하지만 엄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월세 집으로 이사하면 돼. 별일 아니야.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 엄마가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저도 민재 오빠랑 다시 만나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지민아.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미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만났겠지만 지금 미정의 상황을 생각하면 편안한 중립지대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10분쯤 늦게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봐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평소 단정하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화장기도 거의 없었어요. 선아야, 미안해. 늦었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앉아. 미정이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뭐 마실래? 아무거나. 커피면 돼.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미정은 계속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고개 들어. 선아야, 너무 창피해. 너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게 되다니. 뭐가 창피해? 우리 나이에 그런 것 따지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커피가 나왔어요. 미정이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아야, 전화해서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어떤 도움? 우리 집 전세금이 좀 있어.
그걸로 너와 민재가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선아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해. 하지만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할까? 응. 처음에는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너한테 똑같이 당해보라고 생각했지. 미정이 움찔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 오히려 나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 때문이야. 지민이와 민재가 진짜 사랑하고 있잖아. 어른들 문제로 아이들이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너무 힘들어해. 자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어. 그건 민재 잘못이 아니잖아. 알아. 하지만 민재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야. 아버지가 저지른 일까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청년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요. 미정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선아야. 정말 모르겠어. 일단 집부터 구하자. 그래야 민재도 마음을 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선아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돈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갚을 생각은 하지 마.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 그럼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아, 들어봐. 우리 나이가 몇이야? 이제 계산하고 살 나이가 아니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지.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 전세금을 내게 주면 너희는 어디서 살아? 우리는 월세집으로 이사하면 돼. 지민이도 곧 취직할 테고 우리도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미정이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선아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 같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었으니. 적이 아니야, 미정아.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 응.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친구였어. 중간에 좀 삐걱거렸을 뿐이지. 미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선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체면 때문에 남을 깔보거나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미정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선아야.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게. 그리고 민재한테 전해줘.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이야? 응. 지민이도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미정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선아야, 어떻게 이렇게 현명해졌어? 현명한 게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서 깨달은 거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걸. 카페를 나오면서 미정이 말했어요. 선아야, 내가 정말 많이 변해야겠어. 변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솔직해지면 돼. 그래, 알겠어. 집에 돌아와서 태수와 지민에게 오늘 일을 얘기했어요. 둘 다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지민이 제 팔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가 말했어요. 선아야, 너 정말 멋있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너를 사랑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으니 간지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 결정을 믿어주셔서. 당연한 거지. 난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이와 민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규모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두 가족이 합심해서 준비한 소박하고 따뜻한 예식이었어요. 결혼식 장소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정감 있는 곳이었어요. 하객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미정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이거 지민이 줄 선물이야. 뭔데?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미정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셨던 건데 지민이한테 물려주고 싶어. 미정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아야, 받아줘. 내가 지민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미정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민이를 도와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럭셔리한 건 아니었지만 지민이에게 잘 어울렸어요. 지민아, 정말 예쁘다. 제가 딸의 머리에 베일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엄마, 떨려요. 떨리는 게 당연하지. 엄마도 결혼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 지민이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미정이 가져다 준 진주 목걸이를 지민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와, 정말 고급스럽네요. 민재 오빠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응. 너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시더라. 지민이 목걸이를 만지며 감동스러워 했어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모두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미정도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선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정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이라니,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예식이 시작되기 전 민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뭘 고마워해?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민재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네, 어머님. 앞으로 지민이 잘 모시겠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지민이가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린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재는 턱시도 차림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어요. 지민이를 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례사를 맡은 분은 태수의 지인이었어요. 화려한 수사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어온 두 가족이 오늘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주례사 도중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민재와 지민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약속을 나눴습니다. 지민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나가자. 민재 오빠, 저도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서약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키스를 하는 순간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작은 웨딩홀 안이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했어요. 기념 촬영을 할 때 미정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아야, 우리도 같이 찍자. 사진사가 양가 부모님들을 한 프레임에 담았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피로연 시간에는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객 수가 많지 않아서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아야, 민재가 새 직장을 구했어. 정말? 어디로?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괜찮은 곳이야.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민재 고생 많았을 텐데. 다 너 덕분이야, 선아야. 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우리는 사돈이잖아. 예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떠날 준비를 할 때였어요. 지민이가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가 보여주신 용서와 포용력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신혼부부가 떠나고 정리를 하는 동안 미정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아야,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어. 그래, 비록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 선아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정아, 그냥 솔직하게 살면 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 충실하게. 고마워, 선아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돌아와서 태수와 함께 하루를 정리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미정이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변하려는 의지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함께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이와 민재가 결혼한 지 벌써 그만한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첫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부산하게 100일상을 준비했어요. 예전 같으면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겠지만 지금은 집에서 가족끼리 소박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정겨워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며 말했어요. 이제는 저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너는 지민이 옆에 있어. 지민이는 아기 돌보느라 바빠요. 저라도 도와야죠. 민재의 모습이 정말 듬직해 보였어요. 결혼 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가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가 할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민이 닮아서 예쁘지. 태수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했어요. 오후 2시쯤 미정이 도착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어서 와. 선아야, 오늘 정말 축하해. 미정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아, 많이 밝아졌네. 그래,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미정은 정말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거나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운 것 같았어요.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태수, 저, 지민이, 민재, 미정, 그리고 작은 손주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자, 건배할까요?
민재가 음료수 잔을 들며 말했어요. 뭘로 건배하지? 태수가 물었어요. 가족이 된 것에 건배해요. 민재의 말에 모두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건배. 모두가 함께 외치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참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어색했는지 아세요?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색한 정도가 아니었지. 완전히 얼음장 같았어.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정말 다행이야. 제가 말했어요. 선아야, 정말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미정아, 또 그런 소리 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했다면 지금 이런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기가 깨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민이가 얼른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안아볼까? 미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네, 안으세요. 지민이가 아기를 미정에게 건네주었어요. 미정이 아기를 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네. 할머니 닮아서 예쁘다. 미정이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중에 누구요? 지민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김선아 할머니지. 이 할머니는 못생겨서 안 돼. 미정이 너스레를 떨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이 집에 가기 전에 저와 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아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그래? 응.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 잘 됐다. 그게 진짜 행복이야. 선아야, 너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 진짜 품격이 뭔지. 품격이 뭔데? 남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 미정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미정이 떠나고 나서 가족끼리 정리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지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뭘? 우리 시어머니 도와주신 거. 만약 엄마가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민아, 그건 엄마가 잘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민재도 거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님 덕분이에요. 너희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잘 풀렸죠?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요. 그러게. 벌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앞으로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민이도 엄마가 되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시간이 참 빨라. 며칠 후 혼자서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옛날 동창을 만났어요. 어머, 선아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딸 결혼했다며? 응, 손주도 생겼어. 와, 벌써 할머니가 됐구나. 그런데 사돈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옛날 같으면 미정과의 갈등 때문에 복잡한 설명을 해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맞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지민이가 아기를 데리고 놀러 와 있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장 보고 왔어. 우리 손주는 잘 있었어? 네,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아보니 조금 더 커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민아,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그때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을 먹고 지민이가 돌아간 후 태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죠? 그래, 후회 없이 살았어.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용서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을 용서하고 도와준 것이 결국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